AI 시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정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티타임 한따까리 지금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김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대만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반응이에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1회가 여러분 토요일 날 세바시 뒤였어요, 우리가. 그건 세바시 뒤, 세바시 뒤. 네. 네, 한 2시간 만에. 그래서 네, 짧게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게 끝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순위권에 보이지가 않지만,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솔직히 찾아봤거든요. 네. 2000위로 밀렸더라고요. 아, 2000이. 어떻게 찾아요? 아, 그게 그 채널 게시자는 실시간 순위를 볼 수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올리면서 우리가 좀 에피소드 하나 있는 게, 한 따까리가 원래 이 한 딱 R2가 아니라 한 따까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팟빵에서 이게 비속어. 제재가 걸린 거죠. 비속어로 네. 걸려서. 그래서 한 딱 R2. 근데 이게 사실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대만님께서 또 불꽃남자 의견 마셨죠.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더 좋아진 것 더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AI에 대해서 한 번에 딱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근황부터 한번 좀 얘기하고 갈까요? 네. 어떤 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황을? 저는 최근에 독일을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구텐탁. 네, 구텐탁, 구텐모건. 그렇죠. 예, 정대만님은 어떤 거 얘기해 아, 주세요? 저는 이제 미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좋네요. 예, 저는 그럼 설거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좀 레벨이 좀 맞죠? 네, 그렇죠. 뭐 독일 출장 좋은데요? 어디다 또 오신 거예요? 독일, 저희 이제 회사 본사가 독일에 있어가지고 네. 갔는데 이제 회사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독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밖을 봤는데 독일이 풍력 발전이 진짜 많더라고요. 풍력 발전이 되게 많고 태양광도 되게 많더라고요. 도착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많더라 이게 느꼈었고, 두 번째 도착에 날씨가 너무 더운 거야. 근데 독일이 냉방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날씨가 제가 6월 말에 갔는데 온도가 거의 한 38도? Really? 네. 아, 진짜 유럽도 보니까 파리가 막 40도 거렸던 게 뭐 그런 거네.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에 냉방이 없어요. 와. 거짓말. 진짜로. 그래서 와.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엄청 곤욕스러웠다. 아. 대박이다. 왜 에어컨이 없어요? 그게 원래 시원한 동네인 거예요, 거기가? 전반적으로 에어컨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동네였었고, 그리고 그게 유럽 사람들은 그냥 자연에 뭔가를 더 선호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 좋긴 해, 유럽 가면 사실은. 미국은 그런 거 보이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놀랐던 게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60%. 와. 지금? 네. 대박이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어마어마하네요. 응. 바람이 어디서 부르는 거지, 독일이? 근데 재밌는 게 터빈을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 3, 40분 동안 계속 밖을 봤는데 안 도는 터빈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 원래 그런 동네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 그런 아리백이 됐던 간에 뭔가 이니셔티브, 기회된 이니셔티브가 가는 걸 수 있어. 본인들 자체 봤을 때 뭐 그런 풍력이 됐던, 뭐 조력이 됐던. 저쪽 어디야? 영국 가면 또 대박이잖아요, 영국.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스페인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도 뭐 여러 썰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통해서 생산된 발전량이 너무 커서 그리드에 영향을 줘가지고 다운이 됐을 수도 오래 있었다. 생산량이 많아서.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루머의 일부분이고, 근데 그 정도로 스페인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유럽이 진짜 빠르게 그런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죠? 한 20% 되지 않을까요?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원자력은 빼는 거죠, 우리 이거.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죠. 원자력은 전혀 새로운 카테고리지. 그리고 독일이 또 재밌었던 게 원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핵발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후쿠시마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이제 직접 투표는 아니지만 간접 투표로
핵발전을 이제 없애고 그렇죠. 러시아한테 가스 공급을 기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여전히 회복은 못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게 놀라운 숫자였어요. 60%나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한국가의 전력 소비량을 감당을 할 수가 있구나. 그것처럼 독일처럼 내 손가락에 드는 경제대국이. 그렇죠. 이게 저는 좀 독일에 가서 놀랍게 한 사실이었죠. 제가 지금 잠깐 돌려봤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9%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 평균 30%래. 우리나라가 진짜 모자르네. 이거 좀 큰한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AI 채널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AI 지금 가장 핫한 게 사실은 전력이잖아요. SMR? SMR. 나는 안 갖고 있어요, SMR. 나는 좀 샀지. 정말 영리네. 역시 우공선생 짱입니다. 예. 우리 또 샌프란, 여기 또 재밌는 동네인데 요즘.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저희 업에 들어오면서부터 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이제 그 IT를 시작한 이상 실리콘밸리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꿈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컨퍼런스를 갔다가 이제 지금의 회사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인연을 만들고 결국 그 회사로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된 건데 그 회사에서 이제 매년 여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옵저브라는 행사인데 옵저브 2025 행사가 이제 6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서 거기를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실 것 같으세요? 또 그런 데들은 물론 세상의 변화의 또 흐름을 또 얘기해 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거기 나오시는 연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뭐 엄청 크고 유명한 회사가 아닌데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일단은 이제 연사분들이 구글, 오픈 AI, 엔트로피, 아마존 그리고 뭐 트립어드바이저, 오라클 이런 데서 나오셔가지고 실사용자인 고객들. 네, 실사용자는 이거나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모델을 만들거나 이 업에 어쨌든 걸쳐 있는 분들, 엔비디아에서도 오셨고요.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세 가지. 세 가지. 상당히 복삼자 3가지죠. 네. 일단은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당연히 이제 에이전트요. 그것도 그냥 에이전트가 아니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다. 이제 에이전트 하나로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멀티 에이전트고 그 멀티 에이전트 연결성상에서는 이제 운영 환경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멀티 에이전트가 운영 환경에 나가는 건 너무 기정사실화가 됐고 미국에서는 이미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었다. 이런 이제 강연들이 좀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메모리라는 꼭지였는데 메모리는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거예요. 사티아 나델라가 작년 말에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는 초개인화 AI 시대일 거다. 그러니까 맞춤형 AI들이 나온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맞춤형 AI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은 우리 막스님이나 우공님이 뭘 좋아하셨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 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접근법을 가지고 이제 작년엔 없었던 움직임이거든요. 작년에 메모리 얘기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메모리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은 이제 그 사용자의 이력을 기억하는 AI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냐면 그 요즘에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알잘 딱깔셋 알아서 잘 요즘 아닌데? 네, 하여튼 딱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일을 처리해주는 AI들이 곧 나오겠구나. 이런 비전이 또 있었고. 질문 좀 해도 돼요? 아, 네. 그 멀티 에이전트가 OS화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 멀티 에이전트가 OS화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LLM이 OS화 된다. LLM이 OS가 된다? 네. 그거 좀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아, 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건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먼저 해봐야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게 이제 OS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근데 그게 엄밀하게는 그 윈도우 같은 개념에서의 OS라기보다는 컴퓨터 기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CPU, 중앙처리 장치가 있고 그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이제 OS는 이 중앙에서 이런 CPU나 메모리나 이 기타 운영 체제를 이제 아우르는 그렇죠. 중앙에서 통제하는 요 체제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LLM이
이 에이전트 시스템의 한 중앙에 있다. 라는 이제 상징적인 개념에서 OS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LLM은 자동차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는 뭘 먹죠? 기름, 휘발유, 그렇죠. LLM은 전기, 토큰을 먹습니다. 토큰을 먹는데 토큰의 덩어리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평가할 때, 모델에 대한 사양을 잴 때, 이 모델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크다, 작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그 기름 탱크가 뭐 얘는 40리터짜리다, 뭐 100리터짜리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아주 많은 컨텍스트를 넣어도, 예를 들면 책을 몇 권을 넣어도 이제 오래 걸릴 뿐이지 답이 나오고, 예를 들면은 뭐 안트로피 클로드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어느 정도 넣으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요. 컨텍스트가 커서 저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컨텍스트가 이제 그 LLM의 일종의 밥이거든요. LLM은 컨텍스트를 먹고 그러니까 토큰을 먹고 그렇죠. 토큰을 뱉죠. 그래서 들어오는 토큰을 인풋 토큰이라고 하고 나가는 토큰을 아웃풋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인풋 토큰의 덩어리를 우리는 이제 보통 컨텍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컨텍스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결과를 얻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운영체제 얘기에서 컨텍스트가 키워드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컴퓨터를 살 때도 주로 따지는 게 CPU의 속도를 따졌죠, 옛날에는. 뭐 옛날에 우리 뭐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인텔의 뭐 3GHz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CPU는 속도를 따지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따지는 게 랩탑을 구입할 때 메모리 몇 기가야.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LM이 컨텍스트를 먹고 사는데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능을 좌우하듯이 이제 LLM이 OS고 LLM이 받아들이는 컨텍스트가 메모리다. 이런 비유로 이제 약간 비유를 쉽게 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업을 잘 모르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는. 이 얘기 잘 꺼내서 찰씨의 이 얘기가 최근에 우리 그 존재감이 가끔 드러내시는 안드레 캐파시가 했던 얘기랑 유사한 얘기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다음 회에 차 이 내용을 좀 상세적으로 풀어서 결국에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도 이분인 거고 갑자기 또 튀쳐나와가지고 무슨 LLM이 OS다 사람도 머리 아프게 만들고 계신데 이것을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가도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두 번째 질문 또 있어요. 아까 메모리가 이제 중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투자 관점에서 이럴 땐 뭘 투자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상장 주식보다는 비상장 주식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옵저브에 온 회사 중에 두 군데 업체가 있었어요. 메모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표방하고 나온 스타트업. 아주 좋아. 두 군데가 있어서 한 군데는 이제 MEM0라는 회사가 있었고 레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다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레테라는 회사가 제시한 비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비전이었는데요? 이것도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슬립 타임 컴퓨트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어요. 어려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트레이닝 타임 컴퓨트가 있고 테스트 타임 컴퓨트가 있어요. 개념이. 근데 이게 사실 뭐에 대응되는 개념이냐면은 트레이닝 타임은 학습 그리고 테스트 타임은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를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델을 사용하는 거는 추론. 용어를 인퍼런스라고도 하지만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제3의 컴퓨팅 개념을 새로 들고 나와서 슬립 타임 컴퓨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슬립은 어떤 슬립? 잠자는 슬립. 왜냐하면 우리가 AI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하면 얘가 일을 하죠. 그렇죠. 질문을 안 하면 얘는 뭐라고 했을까요? 쳐야지. 놀고 있는 있죠. 거지. 그걸 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AI 시스템이 사용자가 질문하지 않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미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러면 사람도 기억을 할 때 단기 기억이 자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AI 시스템도 그 사람이 막 일 시킬 때 쌓아놓은 정보를 문맥화를 하는 유휴 시간에 조합해가지고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화 해야 된다. 그래서 메모리가 중요해요. 그게 자기들이 지금 바라는 앞으로 그리고자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막스님이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AI 시스템에 우리 가족 올 여름에 유럽 여행 좀 가볼래?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막스님이 좋아하시는 뭐 이탈리아 뭐 돌로미티의 펜션을 한 방에 딱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강화도 펜션 좋아하는데? 그런가요? 네. 강화도. 조개구이? 강화도라니. 강화도 못했어. 강화도라니. 여기 강화도 나는 들으실 수도 이거 있고. 그래. 아,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동해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대로 그런 재미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의 저런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게 너무 신선하고 아, 이렇게 되겠네라는 좀 세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변곡점들이 오면은 항상 기업들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 새로운 기업들이.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쭉정이들이 있고 쭉정이가 아닌 애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갖고 온 저희 근황은 사실 두 분이 말한 거에 비하면 너무 택도 없어가지고. 근데 또 이걸 듣고 있는 40대 혹은 30대 가장분들에게 또 제 또 근황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설거지를 했는데 네, 설거지를 또 사실 혼났어? 제가 설거지를 진짜 잘해요. 제가 설거지를 여러분 설거지는요 그릇을 닦는 게 설거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설거지 하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물이 수전에 튄단 말이야. 그것도 깔끔하게 다 정리하는 게 설거지의 끝이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남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설거지 할 때 설거지 물을 한 다음에 이게 그 설거지 저는 식기세척기를 안 쓰거든.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그걸 잘 말려야 돼요. 안 말리면 어떤 그릇들은 물이 고여. 그럼 우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나잖아요. 아니 진짜. 아, 안 혼나세요? 왜 안 혼나요? 나는 안 혼나는데. 안 혼나요? 나도 안 혼나. 근데 이게 설거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설거지 하면서 좀 많은 요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설거지 할 때 유일하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설거지 거치게 해놓고 또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할 때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 어느 집이나 똑같군요. 그런가요? 네. 아, 최소 저 1시간 동안 설거지하는 것도 있어요. 넷플릭스 앞에 나가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좀 근황도 얘기하고 저기 세밭이 따라가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근황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짧게 좀 해보고 싶어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직이라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어떤 강의를 갔는데, 강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과생들이야.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변화가 예전에 내가 인터넷 시대나, 뭔가 아이폰 시대나, 뭔가 우리의 인생을 좀 많이 변화시켰던 테크놀로지의 변화점도 있었잖아요. 근데 AI는 진짜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2030년 이후일 것 같거든. 느낌적인 느낌이 그잖아요. 다들 2030년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2035년도 보자고. 그럼 10년 뒤야. 그럼 결국엔 좀 가장 위험한 세대가 어디냐면 30대예요. 지금 30대. 지금 30대가 좀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러니까 AI 네이티브 세대가 될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남을까.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약간 핏대를 높였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AI가 어떤 건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AI를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AI 쓴다고 하더라도 그 프롬프팅을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것들.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뭐로 넘어갔냐면 너희들은 이직들을 많이 할 거다. 근데 이직을 많이 하는데 만약 5년 뒤에 이직을 했었을 때 job 디스크립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보직이 됐던 간에 저는 어떤 형식의 AI 툴에 대한 지금 엑셀을 잘 쓰고 있는 것처럼 AI 툴을 잘 쓰는지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소위 말하는 정대만님의 생각을 뭐가 듣고 싶냐면 이 챗GPT, 제미나이 이 AI들이 지금 무상이거든요, 거의. 그럼 엄청 싸죠, 네. 근데 적자잖아요. 근데 돈은 벌겠지, 언젠가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투라가 될까? 뭐 구글 닥스가 됐던, 아니면 워드 다큐먼트가 됐던,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툴이 될 건데, 어떤 모습을 변천해 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적자 나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쭉 흑자를 내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트로픽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내고 있죠. 거의 계속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되게 음. 영리하게 2등 전략인데 클로드 코드. 네, 똑똑한 2등 전략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손해 안 보고 잘 하고 있는데 AI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건 사실 업계 전체가 잘 몰라요, 아직도. 다 트라이 해보고 있는 중인 건데 그나마 이제 작년부터 이제 두드러지는 그 방향성은 에이전트다. 근데 에이전트라는 것도 사실 용어가 정립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제가 미팅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그냥 본인이 이해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 업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에이전트라는 게 사실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긴 한데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AI한테 우리가 한 번 질문해서 한 번 답을 예를 들면 뭐 인어공주 결말이 뭐야? 그러면 내가 사전에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겠죠. 그게 이제 2022년, 2023년에 AI였어요. 근데 에이전트 AI는 크게 디자인 패턴을 한 4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쓰면 하나라도 쓰면 이제 에이전트다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리뷰를 하느냐, 그러니까 회고를 하느냐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냐,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도구들을 끼고 하느냐. 그 3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패턴이 이제 멀티 에이전트 패턴인데, 요 4가지 패턴 중에 하나만 써도 에이전트 AI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래서 그동안에 인어공주 결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그냥 기존의 챗 GPT처럼 아까 컨텍스트 얘기를 했죠. 컨텍스트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어공주 결말이 뭐야? 라고 들어가면 중간에 뭐 회고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도구도 안 써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의 에이전트가 아닌 AI. 그냥 단순하게 LLM을 호출했다 뿐인 거예요. LLM을 이용했다 뿐인 AI가 23년도까지 AI고, 24년도부터의 AI는 이 스텝을 하나씩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자기가, 단계를 쪼개는 거죠. AI, LLM을 한번 불러서, 너는 요 단계에서 계획만 세워봐. 너는 요 단계에서 도구만 써봐. 너는 요 단계에서, 회고만 해봐. 그 회고에서 네 결과가 안 좋잖아? 그럼 앞으로 보내.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AI는 요런 이 디자인 패턴을 조합해서 만드는 에이전트 AI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조합은 단순하지만 무한대로 조합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 3단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뉴스레터를 써요. 뉴스레터를 쓰기 전에 난 이걸로 뉴스레터를 써야지. 구상을 하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실제 쓸 때는 뭐 MCP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써서 도구를 써서 제가 리서치를 하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제가 쭉 읽어보면서 리뷰를 하죠. 그리고 제가 부족하면 제 주변 사람들에 보여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리뷰를 받죠. 그럼 이거는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사람이 하는 단계들을 AI한테 쪼개서 시켜주는 것. 그게 에이전트 AI인 거거든요. 요 개념을 알면은 다 되네, 그러면. 펀드 매니저 하는 일 복잡해 보이지만 잘게 쪼개서 펀드 매니저가 아침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게 계획 세우고 도구 쓰고 리뷰하고 계획 세우고 도구 쓰고 리뷰하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다 어떤 직종의 어떤 일이든 이 조합을 이 3가지 간단한 구성 요소만 가지고 이게 인간의 지적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종국에 우리가 쓰게 될 형상은 영화 허에 나오는 OS 그치. 하나만 남는 형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쇼핑할 때는 쿠팡을 쓰고 뭐 커피 주문할 때는 스벅 앱을 쓰고 해서 하나의 OS, 안드로이드나 iOS의 OS가 있고 그 위에 앱이 올라가는 형태로 우리 사용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OS가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LM이 OS가 된다라는 표현이랑 맞는 건가요? 그거랑 그렇게 결부시켜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OS가 그냥,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 지금 뭐
스타벅스 주문하고 싶어. 그러면은 스타벅스 앱을 킬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OS가 들고 있으니까 스타벅스 API를 그냥 바로 찔러주죠. 그러면 뭐 아고다를 찔러주고 대한항공을 찔러주거나 이래서 항공권 예매해주고 어디 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OS 단일 OS 하나가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 뭐랑 소통해야 되는 자기가 알고. 근데 그게 이제 영화 허에 나오는 딱 그 사만다가 그런 형상인 거죠. 그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 그 남자가 OS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컴퓨터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얘기로만 얘기를 하죠. 네, 요거 얘기만 하죠. 귀에 꽂고 얘기하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그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이메일 오면 이메일 읽어달라고 하고, 음식 주문해달라고 하고, 뭐 시간 약속 잡아달라고 하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이 많은 업계 리더들 회사들, 뭐 오픈 AI, 엔트로픽, 뭐 퍼플렉시티,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OS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2등은 없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only one 앱만 있는 거, only one 앱. 한 사람한테 하나의 네. 과거에 치면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예를 치면 하나의 OS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럿이 경쟁할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은 하나만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는 사람이 결정 안 하고 OS가 결정하는 거죠. 베스트 오브 브리드를, 그러니까 최선의 좋은 거를 본인이 알아서 찾는 거고. 네. 그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앤드리아 카페시가 했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그 보면은 우리가 교육시킨 것들이 과정이 없고 결과물만 있기 때문에 기계들이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는데 과정에 대한 학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도 그분이 또 하셨었고.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왔던 거 메인 어떻게 보면은 갈래가 또 안드레아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다음 편에 해서 그럼 연속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저는 사실 무서워서 그래요.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아까 강의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변화가 지금 사실은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강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인지감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했던 분은 사실 IT에 좀 멀어진 백오피스 분들하고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강의를. 그러니까 AI는 그냥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AI가 어떤 식의 캐파빌리티가 됐던 스케일러빌리티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도 그렇게 크진 않고. 오늘 물론 또 엔비디아 주식을 투자하신 분도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30명 중에서. 저는 엔비디아 주식 투자가 사실 좀 프록시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AI 관심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AI 에이전트가 됐든 에이전틱 AI 됐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용 절감을 고민을 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 사실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펀드 매니저였던 의사가 됐던 아니면 변호사가 됐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케터, 뭐 영업, 구매, 제조 나는 이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로 좀 친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정대만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 샘 얼트만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자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근데 그 변화의 속도를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탑테크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커리어를 가는 데 있어서도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우리 아까 식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석탄공사 망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들 지금 극장 기업도 많이 안 좋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AI 에이전틱 AI의 큰 바람을 맞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기 다닌 직장인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라는 얘기를 떠나서 내가 AI 시대에 어떤 역량들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헤일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바닷가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동차 타고 벌써 산이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인재가 떠난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뉴스 보면서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행동하고 있다. 네. 그게 되게 좀 그 옛날의 기시감?
네, 옛날에 IMF 때 아무 대비도 없이 맞았던 그 아픈 기억. 저 그게 약간은 트라우마라서 제가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진짜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위기감이 남들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고공 선생님이 사실은 이런 세상의 변화, 철학적 이런 부분들 굉장히 뛰어나시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만약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30대 혹은 40대 커리어를 고민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민을 좀 시작을 해야 된다. 문제인식이 없으면 변화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문제의식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이제 녹음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연속성을 갖고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되게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오늘 정대환님이 얘기해줬던 얘기 중에 제가 이해하는 게 한 30%? 그래서 자꾸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 저 정도의 이해를 가지신 분들이 좀 우리 하나의 주제, 우리 하나에게 또 되게 영향을 많이 준 AI 혁신에 영향을 많이 준 안드레아 캐파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다음에 좀 해볼 거니까 또 연속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AI들에 대한 위협,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위협을 줄 것인가, 또 연달아서 우리가 얘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힌튼 교수하고 서튼 교수님의 좀 상반된 이견이라는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필요도 있겠네요, 저희가. 그렇게 다음 세션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도록 할까요? 네. 한타까리 지금까지 김막스, 우공 정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